안녕하세요. 저는 편지를 전하는 마음으로 책을 읽는 사람입니다. 책 편지 6번째 책은 최은영 소설 내게 무해한 사람입니다. 감각과 감정을 섬세하게 풀어낸 문장들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2026년 5월 내게 무해한 사람 시작합니다. (23페이지) 이경은 수희가 언제나 하루를 최대치로 살아낸다고 생각했다. 어릴 때부터 운동을 시작하면서 자기 한계를 극복해 나가는 것에 익숙해진 사람이라고. 단 하루도 허투루 보내지 않고 누구에게도 의지하지 않으려 하고. 이경의 눈에 수희는 힘들어도 힘들다는 말을 하지 못하는 사람처럼 보였다. 97페이지 어린 시절은 다른 밀도의 시간 같다고 윤희는 생각했다. 같은 10년이라고 해도 10살이 되기까지의 시간은 그 이후 지나게 되는 시간과는 다른 몸을 가졌다고. 어린 시절에 함께 살고 사랑을 나눈 사람과는 그 이후 아무리 오랜 시간을 보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끝끝내 이어져 있기 마련이었다. 현실적으로 서로 아무 관계없는 사람들로 살아간다고 할지라도. 98페이지 윤희와 주희는 엄마가 퇴근할 시간에 맞춰 놀이터에서 놀기를 좋아했다. 엄마는 놀이터에 들러 자매를 데리고 장을 보러 가거나 바로 집으로 갔다. 기다림은 언제나 가슴이 뻐근할 만큼 고통스러운 즐거움이었다. 둘은 그네를 탈 때도 구름 사다리를 탈 때도 철봉을 매달릴 때도 엄마가 나타나는 쪽으로 고개를 돌리고 놀았다. 99페이지 얼마를 기다리든 결국 엄마는 왔다. 집에서 자라고 했는데 왜 나와 있는 거야? 위험하게 이게 뭐 하는 거야? 다시 이러면 진짜 혼낸다. 다그치다가도 반가움을 감추지 못하고 딸들에게 볼을 비비대던 엄마. 엄마 손을 잡고 집으로 걸어 들어가던 길. 늘 엄마를 만날 수 있었던 그때의 기다림을 윤희는 아프게 기억했다. 어른이 된 이후의 삶이란 아무리 기다려도 오지 않는 것들을 기다리고 또 기다려야 하는 일이었으니까. 112페이지 가까운 친구 둘은 다른 지방으로 대학을 가서 자주 볼 수 없었고 대학에서는 마음을 붙일 친구를 사귀지 못했다. 외로움은 어쩔 수 없는 일이라고 여겼다. 사람에게 연연하기 시작하면 마음이 상하고 망가지고 비뚤어진다고 생각했으니까. 구질구질하고 비뚤어진 인간이 되느니 차라리 초연하고 외로운 인간이 되는 편을 선택하고 싶었다. 115페이지 공무에 관해서라면 나는 언제나 애틋함을 느낀다. 처음 그 애의 글을 읽었을 때부터 실제로 얼굴을 보고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에게 기대하고 실망과 괴로움을 느끼면서도 애틋함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마음에 남아있다. 그 애가 애써왔다는 걸 알아서인지도 모른다. 애쓰고 애쓰고 또 애써온 시간이
그 애의 얼굴에 그대로 남아있어서 나도 그 애를 대할 때는 불성실하고 싶지 않았다. 무성의하게 공무가 이런저런 사람이라고 단정하고 싶지 않았다. 121페이지. 어른이 되고 나서도 누군가를 이해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나는 그런 노력이 어떤 덕성도 아니며 그저 덜 상처받고 싶어 택한 비겁함은 아닐지 의심했다. 어린 시절 어떻게든 생존하기 위해 사용한 방법이 습관이자 관성이 되어 계속 작동하는 것 아닐까? 속이 깊다거나 어른스럽다는 말은 적당하지 않았다. 이해라는 것, 그건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택한 방법이었으니까. 152페이지. 그때 나는 화가 났을까 슬펐을까? 아마 외로웠던 것 같다. 모래의 말은 맞았다. 나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사람이었다. 나의 자아를 부수고 다른 사람을 껴안을 자신도 용기도 없었다. 157페이지. 처음 쓸 땐 한 장을 어떻게 채워야 할지도 몰랐는데 쓰다 보니 앞뒤로 3장이나 썼네. 내가 혼자 잘 지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는데 누군가와 말하지 않고도 오래 지낼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너에게 편지를 쓰면서 내가 더 이상 그런 사람이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 빨리 만나서 얼굴을 보고 이야기하고 싶어. 181페이지. 나는 이제 35이고 그때의 일을 자주 떠올리지는 않는다. 이 특별할 것도 없는 이야기를 누구에게 해본 적도 없다. 누구나 살면서 몇 개의 다리를 건너듯이 그때 나도 공무와 모래와 함께 어떤 길고 흔들리는 다리를 건넜는지도 모른다. 다리의 끝에서 각자의 땅에 발을 내디뎠고 삶의 모든 다리가 그렇듯이 그 다리도 우리가 땅에 발을 내딛자마자 사라져버렸다. 다리 위에서 우리가 지었던 표정과 걸음걸이, 우리의 목소리, 난간에 몸을 기댔던 모습들과 함께. 나는 무정하고 차갑고 방어적인 방법으로 모래를 사랑했고 운이 좋게도 내 모습 그대로 사랑받았다. 사랑만큼 불공평한 감정은 없는 것 같다고 나는 종종 생각한다. 아무리 둘이 서로를 사랑한다고 하더라도 언제나 더 사랑하는 사람과 덜 사랑하는 사람이 존재한다고. 누군가가 비참해서도 누군가가 비열해서도 아니라 사랑의 모양이 그래서. 274페이지. 그렇지만 마음이 아팠다. 삶이 자기가 원치 않았던 방향으로 흘러가 버리고 말았을 때, 남은 것이라고는 자신에 대한 미움뿐일 때, 자기 마음을 위로조차 하지 못할 때의 속수무책을 나도 알고 있어서. 324페이지. 허공을 걷고 있는 기분이 들 때도 뜬 눈으로 누워 잠들지 못했던 밤에도 나는 늘 이 글들에 붙들려 있었다. 그럴 때면 누군가를 사랑하고 그리워하고 누군가로 인해 슬퍼하게 되는 인간의 어쩔 수 없는 마음이 내 곁에 함께 누워주었다.
그 마음을 바라보며 왔다. 내 의지와 무관한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살아있는 한 끝까지 글을 쓰는 사람으로 살아가고 싶다. 이것이 내가 사람을 그리고 나의 삶을 사랑하는 몇 안 되는 방식이라는 것을 이제는 안다. 사랑이 존재한다는 것을 내게 알려준 사람들이 있었기에 글을 쓸 수 있었다. 가까이, 멀리 있는 그 사람들에게 고마운 마음을 전한다. 더는 만날 수 없지만 여전히 나를 지켜보고 계실 할아버지께 사랑한다고 말하고 싶다. 2018년 여름, 최은영. 오늘의 책 편지는 여기까지입니다. 그동안 모호했던 내 마음이 오늘 책에서 만난 어떤 문장으로 정확하게 표현되었다면 정말 다행입니다. 평온한 하루 되세요. 책 편지 드림.